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최초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가 창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키스트는 2030년까지 가사를 돕는 로봇을 개발하는 등 AI와 로봇, 양자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국내 생성형 AI 앱 시장에서 챗GPT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제미나이 이용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이용자를 늘리며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우리 경제가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세를 반영했는데 지난해 11월 전망대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최초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가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가사를 돕는 로봇 등 피지컬 AI에 대한 연구 계획과 함께 미래 전략도 밝혔습니다. 김은별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악수를 합니다. 사진을 찍는 관객들을 향해 포즈를 취하기도 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가 60주년을 맞아 선보인 KPEX 로봇입니다. 키스트는 1966년 설립 이후 국산 1호 컴퓨터를 만들고 우리나라 소재 산업의 밑거름이 된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연구 성과를 냈습니다. 60주년을 맞이한 지금 키스트는 AI 로봇을 포함해 차세대 반도체와 양자 기술 등 7개 연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주제인 피지컬 AI 휴머노이드를 저희가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2030년 가사 도우미를 목표로 지금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60주년 기념식에서는 인공지능 기술로 구현한 고 최영섭 초대 소장의 특별 축사가 공개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세계가 의심할 때 우리는 도전했고 남들이 주저할 때 우리는 앞장섰습니다. 정부는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는 등 과학기술 분야가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 과학기술의 대도약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국내 연구원의 맏형격인 키스트가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이어나가길 기대해봅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국내 생성형 AI 앱 시장에서 챗GPT가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구글 제미나이가 빠르게 이용자를 늘리며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오픈 AI도 새 모델 출시와 투자 유치로 반격에 나서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국내 이용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자 증가 속도도 빠른데 지난달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는 12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미나이 서비스 출시 후 최고 기록입니다. 제미나이는 구글 앱 안에서 함께 쓰이는 경우도 있어 실제 이용자가 더 많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챗GPT의 독주를 깨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 챗GPT를 한 번 이상 이용한 사람은 1,429만 명으로 압도적이었고 제미나이는 211만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미나이의 추격에 오픈 AI도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 CEO는 내부 메시지에서 챗GPT 이용자가 다시 10% 넘게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딩에 특화된 GPT 5.3 코덱스는 출시 일주일 만에 이용량이 50%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픈 AI는 새 챗봇 모델 출시도 예고한 가운데 1,00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 유치도 막바지 단계로 향해 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분간 생성형 AI 시장에 주도권을 쥐기 위한 두 빅테크의 불꽃 튀는 경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현대차 그룹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이 영국에서 원자력 시설 해체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스팟은 영상 촬영 등을 통해 현장 구조를 파악하는 동시에 방사선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시료 채취 시험 작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영국 당국 산하 공기업인 셀라필드는 스팟을 활용하면 사람이 진입하기 어려운 구역에서 사람보다 오래 점검을 지속할 수 있다며 해체 작업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생산 현장 투입을 준비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실전 훈련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아틀라스가 옆돌기에 이어 백덤블링까지 연속으로 성공합니다. 체조 선수처럼 양팔로 바닥을 짚고 공중으로 뛰어오른 뒤 착지까지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하는데요. 이 각각의 동작은 과거에도 선보였지만 연속 동작을 한 번에 해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빙판길에서도 아틀라스는 미끄러지지 않고 달립니다. 발이 계속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균형을 계산해 몸 전체를 제어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도약부터 착지, 충격 흡수, 자세 회복까지 이어지는 연속 전신 제어 능력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실패 장면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넘어지고 주저앉고 좌절하는 모습까지 그대로 보여주며 이 동작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도 강조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연구용 성능 테스트가 사실상 마무리됐고 이제는 실제 공장 투입을 위한 단계로 넘어간다고 밝혔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오는 2028년 미국 메타 플랜트에서 부품 분류 작업에 아틀라스를 먼저 투입하고 2030년부터는 조립 공정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로봇 기술이 이제 실험실을 떠나 자동차 생산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노조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이 노동자 일자리를 빠르게 위협할 수 있다며 사전 논의와 합의 없는 현장 투입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로봇이 보조 인력을 넘어 공장의 동료가 되는 시대가 다가온 만큼 기술 발전과 함께 로봇 도입이 노동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에서 로봇 격투기 대회와 대규모 갈라쇼가 열렸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며 일상의 일부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옥타곤 위에서 주먹질과 발차기를 겨루는 로봇 둘. 여느 인간 격투 선수 못지않습니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통하는 광둥성 선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격투 리그가 개막했습니다. 참가팀들엔 중국의 로봇 스타트업 엔진 AI가 개발한 T800이 일괄 제공됩니다. 오는 12월까지 21억 원 상당의 순금 챔피언 벨트를 놓고 로봇 기술의 극한을 겨루는 방식입니다. 机器人打比赛，它不仅仅是为了格斗、巡逻、巡检，然后物流、搬运、快递、工厂那些环境吧。 공중부양 마술을 선보이는 로봇. 음악에 맞춰 칼군무를 추기도 합니다. 경제 수도 상하이에선 에지봇이라는 업체가 로봇 갈라쇼를 열었습니다. 무대는 물론 객석까지 인간형 로봇 200여 대가 가득 메웠습니다. 对于我们而言，这场晚会不是表演，而是一次自创经验。人类有春晚庆祝你们的文明，我们也想有一个属于自己的夜晚。 한국 마트에도 상륙한 중국 로봇. 그 본고장에선 판매나 대여가 이미 일상이 됐습니다. 로봇에게 유모차를 맡기고 낚시를 즐기거나 세차를 시키는 동영상이 화제가 될 정도입니다. 시진핑 주석도 새해 첫 현장 시찰로 베이징의 IT 혁신단지를 찾아가 로봇 굴기를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대중 행사에서 넘어져 실려나가거나 사람에게 갑자기 돌진하는 등 간혹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기도 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국가유산청이 서울 창덕궁에서 한 달간 자율 순찰 로봇 술라봇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술라봇은 창덕궁 일대를 돌아다니며 화재나 이상 소음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창덕궁 관리소, 관제센터 등으로 연락하게 됩니다.
술라는 조선시대의 궁중과 도성 안팎을 순찰하던 술라군에서 따왔습니다. 오가는 사람이 적은 곳이나 야간 시간에 궁궐 상황을 점검할 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반도체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세로 올해 우리 경제가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DI는 2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 반도체 호조세를 반영하며 수출을 상향 조정해 지난해 11월 전망 때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경기 호조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며 연간 2.1%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누적된 금리 인하와 실질 소득 개선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은 부진하겠으나 반도체 관련 투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보다 확대된 2.4% 증가를 전망했습니다. 미국산 감귤류가 무관세로 수입됨에 따라 국내 감귤 시장의 경쟁이 무척 치열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제주에서는 한라봉, 천혜향 등 고급 감귤인 만감류의 품질과 신선도 관리에 집중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농가에서 만감류 천혜향 수확이 한창입니다. 주황빛으로 잘 익은 과일마다 고품질 생산을 위한 농민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당도 높은 생산을 하기 위해 1년 동안 물 관리에 철저하게 했고 고품질 천혜향을 만들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제주산 만감류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감기 예방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과일로 평가받습니다. 또 항산화 성분이 포함돼 있어 몸속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도는 높으면서도 신맛을 내는 산도가 지나치지 않은 것도 특징입니다. 제주산 만감류는 유통 과정에서의 신선도 관리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수확한 뒤 선별, 포장을 거쳐 출하하는 구조로 2-3일이면 소비자가 구매 가능합니다. 일부 농협은 만감류 전용 선과기를 도입해 유통시간 단축과 신선도 관리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크기, 당도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하는데 빨리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신선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감귤류인 미국산 만다린이 무관세로 수입되며 물량이 16,000톤까지 늘어날 전망이지만 제주는 이에 맞서 고품질 전략으로 정면 승부에 나섰습니다. 최근에 APC가 완전히 스마트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산도, 중량, 크기별로 완전히 구분돼서 고품질 감귤만 고객들에게 출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입 과일과의 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주산 만감류는 신선도와 품질을 앞세워 차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13개월 만에 최소폭으로 둔화했습니다. 청년층과 제조 건설업 고용 부진이 계속된 데다 고령층 일자리마저 추운 날씨 탓에 위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98만 6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0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가 17만 5천 명 줄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하락해 1월 기준 5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그동안 고용시장을 이끌던 고령층 일자리도 위축됐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14만 1,000명 늘었지만 2021년 1월 이후 증가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에서 일자리 6,700개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 스코어가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가운데 476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고용 인원은 162만 5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6,700여 명 감소했습니다. 고용이 증가한 기업은 222곳, 감소한 기업은 249곳이었습니다.
고용을 가장 많이 늘린 기업은 CJ 올리브영으로 K-뷰티 성장에 따라 2,500여 명 증가했고 SK하이닉스도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2,100여 명 늘었습니다. 10대 그룹만 보면 SK와 한화, 한진 외에 LG와 롯데, 현대자동차, 삼성, 포스코, GS 등에서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도로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 달리는 자율주행 셔틀이 성남 시내에 등장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어린이와 노인 보호 구역에서도 자율주행 실증이 이루어져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전석의 드라이버가 핸들에서 손을 떼고 있지만 차량은 막힘없이 도로를 달려나갑니다. 복잡한 교차로에 들어서자 신호를 스스로 읽고 속도를 줄이더니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매끄럽게 빠져나갑니다. 성남시가 오는 26일부터 본격 운행하는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여기가 모란시장이 장날이다 보니까 너무 차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자율주행 차가 그래도 잘 피해가는 모습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에 투입된 노선은 2개입니다. 모란역을 기점으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잇는 16.2km 구간과 성남 하이테크밸리를 도는 12.1km 순환 노선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전국 최초로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도로 곳곳에 레이저로 사물을 정밀 측정하는 라이다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차량 센서가 놓치기 쉬운 사각지대 정보까지 통합 관제 시스템으로 보완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관내 모빌리티 기업을 또 육성하고 또 이러한 자료와 데이터를 축적해서 앞으로 이러한 산업을 더 정교하게 자리 잡게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셔틀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4차례 운행하며 앞으로 2년간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번 실증 데이터를 분석해 교통 소외 지역까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정부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고령 운전자가 모는 택시와 화물차 3,000여 대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보급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 운수 종사자 대상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참여자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만 65세 이상 택시와 소형 화물 차량 3,260대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해 안전성을 정밀 분석할 예정입니다. 방지 장치는 시속 15km 이하로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으로 강하게 밟거나 속도와 관계없이 엔진 분당 회전수가 4,500에 달하는 비정상적 가속이 발생하면 가속 페달이 작동하지 않도록 해 충돌을 막습니다. 정부가 최근 5년간 한두 달 간격으로 잇따라 발생한 철도 건널목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 폐쇄회로 TV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위험 행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건널목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안전 시스템을 대폭 확충해 철도 건널목 무단 침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건널목 안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갇히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인공지능이 즉시 감지하고 접근 중인 열차 기관사에게 실시간으로 현장 사진과 정보를 전송해 긴급 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신종 스캠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은 1년 전보다 25% 넘게 줄었지만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노쇼 사기나 투자 리딩방, 연애 빙자 사기 등은 여전히 피해가 크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통합대응단은 설 연휴 기간 통신사와 협업해 전국민 대상 신종 스캠 예외 경보를 발령하고 귀성, 귀경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은 지난해보다 짧아서 고속도로 정체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귀성길은 15일 오전, 귀경은 17일 오후가 가장 막히고 특히 설 다음 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최대 10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15일부터 18일 나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엿새 동안 모두 2,78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보다 설 연휴 기간이 짧아지면서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9.3% 증가한 834만 명. 특히 설 당일은 귀성, 귀경, 성묘 차량이 겹치며 하루 통행량이 615만 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귀성길은 15일 오전이 가장 붐빌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7시간, 목포까지 5시간 40분 소요가 예상되고 귀경길은 설 당일인 17일 오후가 가장 막힙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대 10시간, 목포에서 서울 올라올 때도 최대 9시간 반까지 걸릴 전망입니다. 이번 연휴에도 설 전후 나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에서 신탄진 구간의 버스 전용 차로는 평시보다 4시간 연장 운영됩니다. 연휴 기간 국민 10명 중 3명은 국내나 해외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항 혼잡도 완화를 위해 국제선 출국장을 최대 30분 앞당겨 운영합니다. 인천공항과 김포 김해공항 등에서는 스마트 패스 전용 출국장을 통해 얼굴 인식만으로 빠른 출국 수속이 가능합니다.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다자녀 장애인 가구는 무료로 공항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5일 새벽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14일에 고속도로로 진입했다가 15일에 진출한 차량이나 18일에 고속도로에 들어와 19일에 빠져나간 차량도 통행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영원히 정상 처리됐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또 일반 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았다가 진출 요금소에서 내면 즉시 면제 처리됩니다. 하루에 커피를 적당히 마시면 치매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대 데니얼 왕 교수 연구팀은 13만 1,800여 명을 40년 이상 추적해 분석한 결과 하루에 커피를 2-3잔 정도 마신 사람들은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치매 위험이 18%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페인이 함유된 차를 하루 1잔 이상 마신 사람도 치매 위험이 15%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관찰 연구인 만큼 다른 생활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개막한 지 일주일 가까이 됐지만 관심은 예전만 못합니다. 시차 영향에 종편 채널 단독 중계, 미디어 소비 패턴 변화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SNS에는 올림픽 하는지 몰랐다, 관심이 잘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시차로 주요 경기가 새벽 시간대에 몰려있는 데다 이번 대회가 지상파에서 중계되지 않는 첫 올림픽이기 때문입니다. JTBC는 이번 동계올림픽을 포함해 2032년까지 모든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했습니다. JTBC는 전체의 97%에 이르는 가시청 가구를 확보했고 네이버와 파트너십을 맺은 만큼 보편적 시청권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체감 분위기는 냉담합니다. 국민들의 시청권이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매우 유감입니다. 중계권 협상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아주 제약적입니다. 법 개정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자체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도 올림픽 분위기가 살지 않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직전 대회인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관심이 있었다고 답한 여론조사 응답자는 같은 시기 카타르 월드컵이나 파리 올림픽과 비교해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 온 가족이 함께 거실에서 실시간 중계를 보기보다 관심 있는 종목만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짧게 소비하는 파편화된 시청 트렌드도 영향을 준 거로 풀이됩니다. 다만 화면 밖에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선수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응원의 온도만큼은 낮아지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